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IPO했다가 지금은 소외된 주식인 핌스라는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업황 및 투자 전망까지 아이디어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핌스는 2020년 9월에 수요 예측했는데 당시에 모집 자체에는 흥행을 했어요.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요. 기관 경쟁률도 1200대 1이 나왔죠. 대부분 상단 이상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일반도 1200대 1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공모하면서 구주 매출을 꽤 했거든요. 전체의 한 40%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유입된 현금은 26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걸 싫어하니까 공모가 잘 안 될 법도 한데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건이었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주가는 상장 이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21,000원이었고요. 여기가 최고가로 여전히 공모가 아래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흥미를 잃었겠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고요. YOY로 봤을 때 3분기는 전년만 못하고 4분기도 그닥인 걸로 압니다. 20년 다 해봐야 60억 정도 나오는 걸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아주 특이한 공시를 합니다. 2월 5일에 신규 시설 투자로 60억 공시를 하고요. 15일에 연달아서 신규 공장 건설 100억 공시를 하죠. 도합 160억인데요. 상장 이후로 나온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절반 정도를 써버립니다. 이게 상장 당시의 공모자금 사용 목적을 보면은 26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금액을 보면은 그 과정대로 쓰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세부 내역을 봤을 때 올레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종합 컴플렉스 공간을 구축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21년 중에 캐파를 50% 수준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공시로 돌아가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이 시점입니다. 장비가 5월 말까지 들어가거든요. 건물이야 더 크게 지으면은 그거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장비부터 사지는 않잖아요. 그럼 요 시점부터 뭔가 램프업을 하고 생산이 들어갈 거라는 걸로 추정해 볼 수도 있거든요. 만들겠다는 거는 올레드 메탈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를 봅시다. 올레드의 마스크는 메탈 시트를 처리해가지고 여러 공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제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일종의 소모품성 소재입니다. 대강 이렇게 대놓고 물질을 이렇게 증착하면 구멍에 따라서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근데 메탈 마스크는 OMM, 오픈 메탈 마스크와 FMM, 파인 메탈 마스크가 있어요. OMM 같은 경우에는 공통층을 증착할 때 사용이 되고요. F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를 증착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MM으로 유기물을 증착하는 방식과 FMM으로 RGB를 증착하는 모습인데요. 이 FMM이 기술적으로는 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공정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오픈 마스크 볼 수 있어서 FMM을 쓰면 OMM을 안 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FMM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 독점을 하고 있고요. OMM 같은 경우에는 풍원정밀, 세우인 코퍼레이션, 핌스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핌스만 상장이죠. 자, 이렇게 증착을 할 때 메인 마스크에 추가적으로 보조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스크도 있는데요. S 마스크, F 마스크, CBD 마스크가 있습니다. 핌스는 여태까지 나온 종류의 마스크에서 FMM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니다. 특히나 동사가 주력으로 하는 F 마스크와 S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 대비 장점이 있어요. F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게 단순화돼가지고 이런 거 일일이 놓느라 수고로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S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에 틈을 줄여가지고 물질이 좀 더 정교하게 붙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F 마스크와 S 마스크가 대부분이죠. 이런 두 아이템은 특허를 통해서 타 업체에서 제작이 불가능하고 동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방의 올레드 산업을 보면은 당연하게도 누구나 매출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바일에 TV 수요까지 겹쳐가지고 CAGR 14%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 올레드 2세대 제품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폴더블과 롤러블이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쓰면은 면적이 좀 늘어나게 되니까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 말고도 BOE, 비전웍스, 티엠마, CSOT 같은 중국 업체들도 계속해서 연금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힘입어가지고 핌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 업체들의 수혜를 받습니다. 매출의 85% 정도가 중국을 통해서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나가는 것 외에도
동사가 상장 당시 했던 말은 국내 고객사에 신규 진입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삼성 아니면 LG겠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올레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중국 회사들의 붙는 이미지 정도였을 거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핌스가 지금 유형산 투자하는 게 중국 업체들의 기대서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BOE나 CSOT겠죠. 근데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것이 최근에 갑자기 삼성의 올레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애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그럼 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선가 뭔가 듣고 온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자기 이름 걸고 레포트를 쓰겠어요? 근데 하필 핌스가 이 시점에 절묘하게 투자 공시를 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소설입니다. 최근에 앵무새들이 A5 폴더블 라인 투자 관련 10월달 기사를 재탕해서 계속 돌립니다. 폴더블이든 뭘 하든 앞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면 캐파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22년부터는 가동이 돼야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21년도에 투자가 있을 거라는 내용인데요. 삼성의 A5 시나리오는 직접 하는 방식이거나 L7 기존의 LCD 라인을 돌려가지고 전환 투자를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죠. 근데 삼성이 LCD에 1년 더 연장해서 대응을 하니까 하려면 A5라는 거예요. 현재 삼성의 OLED 라인은 A 라인으로 불리는데요. 용량으로 보면은 외부로 나가는 플렉서블 쪽에서 제일 큰 3라인의 가동 여부가 그동안 관건이었죠. 여기가 최근에 아이폰형으로 나갔거든요. 애플은 그동안에 LCD를 고집하다가 아이폰 12부터는 올레드 라인업을 채택하게 됩니다. 올레드 패널을 납품하는 업체는 삼성, LG, BOE가 언급이 됐었지만은 실제 사용되는 패널의 80%는 삼성이 공급을 하게 되면서 A3에서 이와 관련된 물량의 출하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가동률이 되게 널널하던 것이 벌써 다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도 LGD나 BOE가 유의미하게 따라오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 아이템 용도로 쓰겠다는 생각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게 썰입니다. 근데 애널은 21년, 22년도에 30K씩 두 번 할 것처럼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A5가 아니라면 단순히 삼성의 신제품 때문일까요? 올해 3분기쯤에 갤럭시 Z 폴드 3 관련 출시설이 나왔어요. 대략 7월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7월 정도를 겨냥할 거면은 5월쯤에 장비가 투입이 마무리되면은 이때부터 뭔가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건가 싶고요. 여기서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KPX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발표한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설사 삼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객사이던 중화권의 투자와 관련된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 동향을 다시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어차피 올레드는 중화권이 투자를 늘리든 아니면 삼성이 투자를 하든 누가 됐든 투자를 할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에 삼성이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업체들에게 따라잡히는 그림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 과정에서 핌스가 손해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 규모의 시설 투자는 단순하게 그냥 의사결정해서 냅다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본인이 회사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미래가 좋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대부분 태운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약속된 물량 같은 계획이 없으면은 설비 다 짓고 나서 안 돌아가면 그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비 때문에라도 회사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이지만은 이 투자의 배후에 뭔가가 있다면은 기다려서 그게 윤곽이 드러나면 서서히 수익이 날 거고요. 틀리더라도 지금 주가 레벨이나 이런 상황에서 크게 잃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통적인 올레드 장비주들이 A5 찌라시 이후로 우선 깃발부터 꽂고 보자 이런 분들 때문에 좀 급하게 오르고 있어요. 다른 올레드 장비주들도 같은 맥락에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자, 이상으로 핌스를 통해서 올레드 투자까지 훑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